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엊그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이신 명지대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하고 공인중개사 간의 중개권 문제로 봐야 될까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공승배 변호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러스트 로펌에서 네네.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네. 중개를 했죠. 이 중개를 했는데 이제 중개가 아니고 네. 공승배 변호사는 이제 자문료라고 해서 99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네.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때문에 이제 고발이 됐는데요. 네. 네. 이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이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는 명백하게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명칭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돈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그 공인중개사 측에서 근거를 내세운 것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유권에 해석한 것은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변호사가 이제 그걸 사용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변호사협회에서는 이 사건을 맡은 검찰에 네.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지 말라는 명문이 없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두 단체가 이제 그 다툼이 시작됐는데 네. 사실은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은 그 법률사무소만 쓰는 게 아니고 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다음 부동산처럼 포털 서비스에서도 그냥 쓰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제 주장하고 네. 특히 그 중개 수수료로 받은 게 아니고 자문료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네. 이런 문제는 뭐 2007년도 이전부터도 있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변호사가 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실행위하고 이제 법률사무로 구분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사실행위로 이게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부동산 학과가 사실은 이제 법정대학에서 파생된 학과 아닙니까? 법을 다루는 그렇죠. 행정대에서 파생된 것도 있고요. 예. 법정대에서 파생된 것도 있지요. 자, 그러면 최초는 법정대에서 파생됐죠. 네. 정보기술하고 변호사의 전문성, 그러니까 IT하고 변호사의 전문성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다. 이렇게 트러스트 측은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똑같은 노력을 들이는데 집값이 비싼 것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는 뭐 아주 높아지고 또 그렇지 않은 거는 뭐 싸고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상한 99만 원을 내걸었다. 소비자로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그 적게 내니까 유리할 수 있고 좋을 수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서 공인중개사를 양성했잖아요. 네, 배출했는데 그렇죠. 예. 법이 있는데 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 타두리를 벗어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네. 제도를 만들어 놓고 변호사가 이거를 이제 그 낮은 가격으로 받아버리면 네네. 중개사들의 그 생업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한 8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네. 엄청 많아요, 네.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사실은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경영이 참 힘들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변호사까지 끼어드느냐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터무니없이 비싼 복비 때문에 소비자들은 또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에 부동산이라는 단어는 중개업소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다는 말씀이신데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말은 중개를 하는 매개를 하는 사람인데 네네. 공인중개사법에 부동산이라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말은 중개사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중개사가 하는 일이 이제 매매, 교환 또는 임대차라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부동산 중개에 따른 이제 고액 때문에 피해랄까 손해를 보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중개료가. 그렇죠. 지난번에 작년에 서수관 국토부 장관이 재임하는 시절에 네네. 오피스텔에 대해서 규제가 없던 걸로 0.5%, 0.4% 내렸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중개업계에서는 이제 낮다고 하지만은 네네.
사실은 소비자에 대해서 높은 편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5%를 받고 있어요. 네, 네. 우리는 0.4에서 0.9%를 받고 있는데 아, 네. 근데 미국과 중국이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 네. 속에 조금 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 문제나 또는 네. 그 회계사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우리는 수수 중개 수수료 받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측면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다고 주장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개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네. 8만 이 수급 조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영업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네. 즉 이제 공인중개사가 법적인 문제까지 자문해 줄 수 있다면 상당히 이제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이제 현재 공인중개사들도 네. 그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물건의 허당 판단은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중개를 할 때에 매매든 그 임대차든 간에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뒤에 네네. 물건 분석표가 붙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산업이 뭐 저 ICT하고 융합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상당히 그 변화의 물결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무엇인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들의 위기가 있어요. 네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직방이나 다방처럼 직거래 네. 형태가 지금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예. 또 하나 이제 부동산 중개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법률 시장이 개방되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중개사들 때문에 이제 위기인데 네,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이게 아마 네. 중대형화되면서 자산 관리까지 할 수 있는 토탈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아마도 아파트 앞에서 전월세나 네. 하는 그 부동산 말고는 아마 위기가 아니겠나. 고맙습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였습니다.